독일의 바르타라는 100년 넘은 배터리 회사가 있습니다. 에어팟에 들어가는 동그란 충전지를 거의 전량 만들던 곳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 7월 24일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바르타는 몇 년 전부터 무리한 투자와 해킹 사고로 휘청거리고 있었는데 애플이 그 배터리를 더 싼 중국 업체에 사기로 한 게 결정타가 됐어요. 결국 독일 공장은 문을 닫고 35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죠.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애플에 납품하다 망했다는 회사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계엔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애플의 주문을 받는 건 저주이자 축복이다. 오늘은 이게 진짜인지 애플이 정말 협력사들한테 갑질을 한 건지, 그리고 그 끝에 지금 우리 삼성이랑 SK가 어떻게 반격하고 있는지를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바루타 말고 누가 또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의 GT 어드밴스드는 아이폰에 들어갈 특수 유리를 만들다가 2014년에 파산했습니다. 영국의 이매지네이션은 아이폰의 그래픽 칩을 설계하다가 애플에 버림받으면서 무너졌고요.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애플 한 곳에 의존하다가 도산 위기에 몰렸었죠. 하나같이 애플에 목숨을 걸었다가 애플이 등을 돌린 순간 무너진 겁니다. 그럼 이 회사들 그냥 경영을 못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애플에 갑질이 있었던 걸까요? 딱 한 회사의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아까 그 유리회사죠. GT 어드밴스드예요. 이 회사가 파산하면서 법원에 낸 진술서에 애플과의 계약 내용이 그대로 폭로됐거든요. 들어보세요. 애플이 애리조나에 공장을 지어 소유하고 GT 어드밴스드한테는 그걸 1년에 단돈 100달러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GT는 유리를 수백만 개 만들어 바치기로 했는데 정작 애플은 그걸 사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애플 허락 없이는 그 유리를 다른 데 팔지도 못하게 묶어놨고요. 계약 내용을 발설하면 건당 5천만 달러의 벌금도 있었습니다. GT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걸 미끼 상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애플이 우리는 공급사와 협상 따윈 하지 않는다. 어른답게 계약이나 받아들여라라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GT는 하루 150만 달러씩 적자를 보다 파산했고 주가는 93%가 폭락을 했죠. 이렇게 모든 위험을 협력사에 떠넘기는 일방적인 계약, 이게 애플 갑질 1단계 올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에 있는데요. 2단계와 3단계, 바로 기술을 빨아먹어 내재화한 뒤에 사람을 통째로 빼가는 겁니다. 아까 그 이매지네이션이 딱 그 경우였는데요. 아이폰 그래픽 칩을 설계해주던 이 회사는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애플에서 나왔는데 어느 날부터 애플이 이 회사의 엔지니어를 수십 명, 최고 운영 책임자까지 빼가더니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든다고 선언했습니다. 발표 하루 만에 주가는 약 70%가 폭락했고 회사는 중국 펀드에 팔려나갔죠. 그런데 이게 이매지네이션 하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애플은 이 수법으로 여러 회사를 통째로 삼켰거든요. 2018년엔 전력집 회사 다이얼로그의 핵심 사업을 6억 달러에 사고 엔지니어 300명을 데려갔어요. 이 다이얼로그는 나중에 남은 사업마저 일본 르네사스의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2019년엔 인텔의 스마트폰 모뎀 사업을 10억 달러에 사면서 직원 2,200명을 통째로 흡수했어요. 그 전에도 칩 설계사 PA세미, 플래시 회사 아노비스 삼켜 자기 칩에 미천으로 삼았고요. 쓸만한 기술과 사람은 다 빨아들이고 원래 납품사는 껍데기만 남기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정해진 공식인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애플에 납품을 하면 무조건 망하는구나 싶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아이폰 화면 유리를 만드는 미국 코닝은 애플의 2007년 첫 아이폰 때부터 18년째 파트너고요. 최근엔 애플이 이 회사에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 넘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아이폰의 두뇌인 칩을 만드는 대만 TSMC는 애플과 함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로 컸고요. 그러니까 애플 수주가 파산이라는 공식은 과장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핵심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망한 회사와 흥한 회사, 뭐가 갈랐을까요? 갈림길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애플 한 곳에 의존하느냐고요. 두 번째는 애플만을 위한 전용 설비에 목돈을 부었느냐입니다. 이 둘에 다 해당이 되면 애플이 등을 돌린 순간 회사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애플은 왜 이렇게 냉정할까요? 애플은 웬만한 부품을 항상 두 곳 이상에서 삽니다. 그래야 서로 경쟁을 붙여 값을 깎고 한 곳이 삐끗하면 즉시 다른 곳으로 주문을 옮길 수 있으니까요. 업계 사람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애플의 의리는 더 나은 대안이 나타나는 순간 끝이 난다. 그리고 이 냉정함,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삼성과 SK도 똑같이 당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 위탁 생산인데요. 원래 아이폰의 두뇌 칩은 삼성전자가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삼성이 이 칩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애플은 삼성에 일감을 주면서도 뒤로는 대만 TSMC를 대안으로 착실히 키워뒀어요. 물론 삼성 칩이 배터리 효율에서 뒤처졌다는 품질 문제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애플은 2016년 아이폰 7에 들어가는 칩부터 생산을 전부 TSMC로 넘겨버립니다.
삼성은 그렇게 아이폰 도내 칩 사업에서 통째로 밀려났어요. 키워둔 대안이 무르익으니까 냉정하게 갈아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은 지금도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 패널 값을 20%나 깎아달라고 삼성, LG 디스플레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안 깎으면 중국 BOE한테 주문을 주겠다면서 중국 회사를 지렛대로 흔드는 거죠. 오죽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이청 사장이 디스플레이 업계도 가격 압박이 갈수록 거세진다고 토로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애플의 이런 쥐어짜기가 가장 매서웠던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모리 값이 쌌던 시절 애플은 그 큰손 지위를 앞세워서 납품 단가를 바닥까지 후려쳤거든요. 얼마나 심했냐면 미국 메모리 회사인 마이크론의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고객사가 우리 업계 가격을 크게 끌어내렸고 2023년엔 값이 3분의 1까지 떨어졌다. 그 여파로 마이크론의 투자 여력이 꺾여 설비 투자를 한 해 121억 달러에서 77억 달러로 확 줄여 했습니다. 그 특정 고객이 누구인지 업계는 다 애플을 지목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 반도체들도 애플 앞에선 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전의 이유는 하나인데요. 바로 AI입니다. 챗GPT 같은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에 특수 메모리인 HBM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 HBM은 같은 용량의 일반 메모리보다 공장 생산 능력의 3배나 잡아먹거든요. 그러니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돈 되는 AI용 메모리에 생산을 몰아주면서 정작 스마트폰용 메모리는 물량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 바람에 메모리 값이 1년 전 돼서 서너 배로 뛰었고요. SK하이닉스는 올해 물량이 사실상 다 팔렸다고 했고요. 마이크론은 아예 소비자용 메모리 시장에서 손을 뗐습니다. 십수년간 값을 눌러오던 큰손 애플이 이제는 제발 물량 좀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을이 갑이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아이폰용 메모리 가격을 삼성은 전분기보다 80% 넘게, SK 하이닉스는 100% 안팎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통쾌한 반격인 거죠. 결국 그 콧대 눕던 애플의 팀 쿡마저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100년 만에 홍수처럼 치솟고 있다. 마지못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도 내비쳤고요. 실제로 애플은 지난 6월 맥북은 최대 300달러, 아이패드는 최대 200달러가량 값을 올렸습니다. 그날 하루 애플 주가가 약 6%가 빠지면서 시가총액으로 수백조 원이 하루 만에 날아갔죠. 그동안 눌려있기만 하던 메모리 회사들이 AI 대란을 등에 업고 드디어 칼자루를 쥔 겁니다. 궁지에 몰린 애플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YMTC에서 반도체를 사려고 미국 정부에 승인을 요청했어요. 문제는 이 두 회사가 중국군과 연계돼 있다는 이유로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문을 더 닫았습니다. 공화당 진 뱅크스와 민주당 척 슈머를 비롯한 상원 의원 7명이 초당적으로 팀쿡한테 8월 21일까지 중국 메모리는 안 쓰겠다고 약속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거든요. 사실 애플은 2022년에도 중국 YMTC의 메모리를 쓰려다가 의회 반발로 접은 전력이 있습니다. 십수년간 남을 짓누르던 애플이 블랙리스트 회사에까지 손을 벌리고도 그마저도 미국이 막아서 답이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카드 설령 미국이 허락한다 해도 사실 해법이 못 됩니다. 애플이 궁지에 몰린 걸 눈치챈 중국 CXMT가 오히려 삼성, SK 하이닉스보다 더 비싼 값을 불렀거든요. 애플조차 공급처를 늘려도 가격이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인정을 했고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애플은 다음 분기부터 이익률이 깎인다고 스스로 예고했습니다. 그 잘 나가던 매출 총 이익률이 50%에서 47에서 48%로 내려앉고 매출 성장 전망마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죠. 지금은 쌓아둔 재고로 버티지만 그마저 떨어지는 9월 이후가 진짜 고비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월가에서는 메모리 원가 부담에 수익성이 계속 눌릴 거라면서 애플 투자 의견까지 보유로 낮췄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애플은 이 메모리 대란 앞에서 중국으로도 못 빠져나가고 이익까지 깎이는 진퇴양난에 몰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나왔는데요. 앞날이 이렇게 어둡다는데 정작 직전 분기 실적은 놀랍게도 역대 최대였거든요. 얼마 전 발표된 그 실적을 보면 매출이 1094억 달러로 16%가 넘게 늘었고요. 아이폰 매출만 22% 가까이 뛰어서 6월 분기 사상 최대였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애플은 늘어난 메모리 원가를 제품값으로 올려서 소비자한테 그대로 떠넘겼거든요. 시장 조사 기관은 올해 스마트폰 평균 가격이 523달러로 사상 최고를 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가 갑이 되든 애플이 을이 되든
그 값을 최종적으로 치르는 건 결국 우리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에 납품하면 다 망한다는 건 과장입니다. 코닝처럼 함께 큰 회사도 있긴 하니까요. 하지만 애플의 갑질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올가미 계약으로 묶고 기술을 빨아먹어 내재화하고 사람을 통째로 빼가는 그 3단계 수법은 법정 기록과 인수명단에도 또렷하게 남아있죠. 그리고 그 힘에 우리 삼성과 SK도 오랫동안 당해왔고요. 그런데 지금 AI라는 거대한 변화가 그 값과 을의 자리를 통째로 뒤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봤듯 그 힘겨루기가 어떻게 끝나든 마지막 계산서는 늘 소비자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것만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영원한 값도 영원한 을도 없다는 걸 애플과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반란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애플은 지금 뿌린 대로 거두는 걸까요?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나의 경제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